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172페이지 있죠? 선생님, 왜 갑자기 중간에 건너뛰시나요?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일단은 1단원을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내용부터 먼저 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단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화학평형을 하려면요, 일단 몰농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개정되고 나서 이 교과서의 순서가 좀 많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원래 나도 그 몰롱도를요 교재 앞에다가 넣으려다가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 그냥 놔뒀거든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172페이지에 있는 이제 몰롱도 이제 할 차례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될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배우고 뭐 중간중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여기 설탕이라고 할까? 그리고 설탕이랑 물을 섞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뭘 만들었냐면요, 설탕물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이런 식으로 설탕처럼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애들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용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처럼 다른 애들을 녹이는 물질들을 우리가 용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용질과 용매가 섞여가지고 이제 균일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용질과 용매가 균일하게 섞여서 만들어진 이 균일혼합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용매로서 뭐 물론 물도 쓸 수 있지만 뭐 에탄올이라든지 뭐 에터라든지 뭐 다양한 물질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값도 싸고 흔한 보통 물을 용매로 이제 많이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매가 물인 용액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수용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수용액.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용질, 용매, 용액, 용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용매가 뭔데요? 용질이 뭔데요? 이러면 우리가 대화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어는 좀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농도들을 공부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뭐 수학할 때도 하지 않나? 뭐 내가 알기로는 요즘에 수학에서 이제 퍼센트 농도 이제 안 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끔가다 뭐 내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니, 그렇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자주 접하는 농도 뭐냐? 질량 퍼센트 농도.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면 퍼센트 농도지, 질량 퍼센트 농도라는 말은 이제 뭡니까? 참고로요, 우리가 부피 퍼센트 농도도 있고요, 질량 퍼센트 농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질량을요, 기준으로 표현한 퍼센트 농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그거 공부했잖아. 그렇죠? 대기 중에 있죠. 대기 중에 78%가 질소고, 21%가 뭐 산소고, 뭐 아르곤이 0.9% 뭐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 참고로 여기 있는 퍼센트는요, 부피 퍼센트입니다. 그렇죠? 전체 부피 중에 78%가 질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부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는요, 퍼센트 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질량 퍼센트 농도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도 모 학교에서 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 농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해가지고요, 그냥 퍼센트 농도라고 적은 사람들요, 감점이었나 아니면은 다 오답 처리했나 했을 거예요. 모범 답안에 질량 퍼센트 농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심지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도요, 질량 퍼센트 농도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나 천재교육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자, 질량 퍼센트 농도,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죠? 소금물 분의 소금입니다. 오케이? 소금물 분의 소금. 무슨 말이야? 분 뭐에 용액의 질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의 용질의 질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분율로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단위 당연히 퍼센트라고 하는 무차원 단위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것이 질량 퍼센트 농도를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고로요, 용액의 질량보다 용질의 질량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참고로 용질이 중요한가요? 용매가 중요한가요? 당연하게도 용질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통합과학일 때 공부했던 거 한번 잘 기억해봐.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요, 어떤 상태로 반응을 시키냐면요, 이 용액 상태로 반응을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체랑 직접 반응시키는 뭐 요런 반응들도 물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기체랑 직접 반응시키는 이런 반응들은요, 진짜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은요, 용액 상태에서 진행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때 중화 반응 공부했죠. 우리 뭐 배웠어? 이거 HCl 수용액, 이걸 염산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이거 두 개를 반응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누가 중요한 거야? 물에 들어가 있는 HCl이 얼마 들어가 있나요? 그 물에 들어가 있는 NaOH가 얼마 들어가 있나요? 얘네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질량 중에 얘가 차지하는 질량, 즉 용질이 차지하는 질량이 얼마니? 용질이 중요한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공식을 외우냐, 그렇죠? 이런 공식을 뭘 외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이 한 반에 이제 사람이요 몇 명 있냐면은요 20명이 있대. 사람이 2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 남자가 만약에 12명 있다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요 자 남자의 농도 몇 %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명 중에 12명이니까 자 만약 100명이라고 하면은요 몇 명이 60명이 남자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남자 농도 60%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100 중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냐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이걸 뭘 외우고 있어, 그렇죠? 뭐 물론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지, 그렇죠? 예, 본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이런 공식을 뭘 외워? 소금물 분자 소금. 전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용질이다. 용질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나요?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질량 퍼센트 농도의 특징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는요, 온도의 의존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자, 온도가 바뀌더라도요, 당연히 질량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는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온도에 따라 이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농도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가 편리하죠. 예를 들어서 10%의 설탕물이 총 몇 그램 있냐면은요, 200g 있다라고 쳐. 그러면은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는 설탕이 얼마만큼 들어있다? 10%, 즉 10분의 1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20g만큼의 설탕이 들어가 있겠네요.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데 다만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똑같은 퍼센트 농도일지라도요, 그렇죠? 여기 10% 설탕물이랑 10% 자 포도당 수용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똑같은 질량을 가질지라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있는 설탕의 몰수랑 여기에 있는 포도당의 몰수가 같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질량 퍼센트 농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질량은 알 수가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을요,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당연히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 있으면 분자량 같은 게 주어져 있으면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가지고요. 물론 여기에 몇 몰의 용질이 들어가 있는지는 구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다? 이거를요.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농도를 쓸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결과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 몇 몰의 용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농도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왜 뭘로 표시해야 되나요? 농도를. 이유는요.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화학 반응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라고 했어? HCl 2몰이 CaOH2 1몰과 반응하면은 물 분자가 2몰만큼 만들어지고 염화칼슘이 1몰만큼 만들어집니다. 계수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했어? 반응하는 몰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요, 질량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화학 반응에서 질량이 중요하지 않다. 얘가 몇 몰 들어가 있는지 얘가 몇 몰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지 얘가 몇 몰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럼 얘가 몇 몰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으면은 걔가 몇 그램만큼 만들어지는지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용액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낸 농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몰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몰농도 계산하는 방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농도 같은 경우는요. 분모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용액에 부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피의 단위는요. 리터를 씁니다. 그리고 분자에는요. 누가 들어가냐면요. 용질의 양. 즉, 몇 몰 들어가 있는지, 요거를 분자에 대입합니다. 우리가 얘를 몰농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단위를 쓰게 되나요? 자, 얘 같은 경우에 당연히 몰 리터를 나눴으니까 몰 퍼 리터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를요. 한 글자로요. 대문자 M이라고 쓰고요. 그렇죠? 읽을 때는요. 몰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몰라리티의 약자해 가지고요. 대문자 M 쓰고요. 읽을 때 1몰라, 2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0.1몰라 HCl 수용액이 얼마 있냐면요. 2리터만큼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0.1몰라가 무슨 말이야? HCl 수용액 1리터당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 HCl이 0.1몰만큼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얼마가 있대? 2리터만큼 있다라고 했잖아. 그쵸? 2리터에는요, 얼마 들어있다, HCl이? 0.2몰만큼 들어가 있군요.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몰농도랑 부피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몇 몰만큼의 용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용액에 몇 몰만큼의 용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나타낸 농도를 몰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몰농도는요, 이제 질량 퍼센트 농도랑은 다르게 이 분모에 뭐가 나와 있어요? 용액에 부피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온도가 증가하잖아? 그러면 용액의 부피는요, 커지게 되겠죠? 우리가 그거를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몰농도 값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야. 즉, 온도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온도에 따라 변함으로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변하는 실험에서는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은, 얘를요, 뭐로만 고치면 돼? 용액의 질량으로만 고치면은요,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농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물론,
여기가 용액이 아니라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양으로 표현한 물농도를요, 우리가 물날농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예, 근데 그거는 저기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예, 이 온도에 따라 변한다. 예,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아두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역시 물농도를 사용하는 까닭, 예, 뭐 질량 퍼센트 농도랑 반대겠죠.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요, 직관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물농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밑에 있는 기초자료 한번 차근차근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NaOH의 물질량이 40g/몰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참고로 당연하게도요, 첫 단원이 있죠. 다 연결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1번부터 먼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NaOH 수용액 100ml에 들어가 있는 NaOH가 4g만큼 들어가 있다면요, 물농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물농도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으로 구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밀리리터를 그냥 대입하시면 안 되죠. 리터로 고쳐야겠죠? 1000ml가 1리터이므로 0.1리터가 되겠죠. 그렇죠? 부피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용질의 양, 몰을 대입해야겠죠? 그럼 질량을 몰로 고쳐야 되잖아. 그럼 질량을 몰로 고치려면은 뭐 해야 돼요? 물질량으로 나눠 주셔야겠죠? 화학식량 또는 물질량으로 나눠 주시면은요, 얼마? 0.1몰만큼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용질의 양이 0.1몰이므로 값을 계산하시면은 1몰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이지하죠? 그쵸? 그러면은, 잠깐, 일시정지하고요.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해보십시오. 자, 풀었죠?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2번. 0.5몰라. NaOH 수용액. 얼마가 있다? 500ml. 에 들어가 있는 NaOH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물농도 구하는 공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 사실 내가 뭐가 중요한 거야? 물농도는 왜 쓰는 거야? 용질의 양을요,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용질의 양을 구하고 싶잖아. 이거 이항시키면 되죠. 그래서 용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은요, 뭐에다가 물농도에다가 뭘 곱하세요? 용액의 부피를 곱하라는 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자 한번 해보자고요. 자, NaOH 물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0.5몰라 물농도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부피 곱해야겠죠? 500 그냥 곱하시면 안 됩니다. 리터로 고쳐야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몰만큼의 NaOH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뭘로 고쳐야 돼? 질량으로 고쳐야 되잖아. 그쵸? 예, 그러면은 몰에다가 뭘 곱하면요, 화학식량 또는 물질량을 곱하시면은요, 예,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40이니까 얼마? 10g만큼의 NaOH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용질의 양을 구하고 싶다. 물농도 곱하기 부피. 예. 그래서 농도 곱하기 부피. 농부 하시면 된다. 농부. 예. 자, 3번. 0.2몰라. NaOH의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NaOH의 질량이 만약에 4g이라면 NaOH 부피가 몇 ml인지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렇죠? 예, 뭐 똑같은 맥락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얘부터 일단 물로 고쳐봅시다. 나누기 40 하시면 되죠. 물 질량으로 나누면은 0.1몰만큼 들어가 있고요.
자, 용질의 양 0.1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잖아.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이 값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2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 2분의 1리터가 나오는데 이거를 뭘로 고쳐야 돼요? 밀리리터로 고쳐야겠죠. 그러면은 0.5리터니까 500ml겠죠. 그렇죠? 되나요? 자, 4번. 보시면요. 500ml 증류수에 NaOH 10g을 완전히 넣고 용해시켰을 때 NaOH 수용액의 몰농도가 0.5냐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 그러면은 증류수 500ml라고 쓰니까 자, 부피 0.5리터고요. 그 다음에 NaOH가 얼마? 10g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물질량으로 나누면은요 4분의 1몰이잖아요. 0.25몰. 그러면은 0.5분의 0.25 하면은요 2분의 1이니까 0.5몰라. 그러면은 4번의 정답이 5가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렇죠? 예. 자, 4번 정답은요 X입니다. 선생님 왜요? 증류수 500ml야. 증류수 500ml. 오케이? 무슨 말이야? 증류수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걔는 용액이 아니라 용매잖아. 그렇죠? 예. 이게 뭔 말이냐면은요. 내가 증류수 500ml를 준비했어. 용매 500ml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NaOH를 넣는 순간에 얘는 이제 500ml가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NaOH 들어가면 부피 증가할 거 아니야. 그쵸? 조금이라도. 예. 그래서 이제 얘를 넣는 순간 이제 부피가, 용액의 부피가 500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주의하세요. 많이 틀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게 용액의 부피가 맞는지, 예, 이거를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기초자료 2번 있죠? 같이 한번 역시 연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NaOH 수용액 얼마? 200g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이랑 0.1몰라 NaOH 수용액 500ml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을요 비교해보세요 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역시 자, 5%가 무슨 말이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5% 100g 중에 5g은 NaOH입니다 라는 소리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200g이면 당연히 여기 NaOH 얼마 들어가 있어요? 10g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물질량으로 나누잖아. 그러면요 4분의 1몰 나오게 되죠. 그렇죠? 예. 자, 얘 같은 경우는요. NaOH 구하려면은 뭐 하면 돼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죠? 그러면은 0.1몰라에다가 500 곱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0.5리터로 고쳐야겠죠? 자, 그러면은 0.05몰만큼이 나오는데 0.05면은 얼마니? 20분의 1이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의 5배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지합니다. 자, 그래서 몰농도의 기본은 배웠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 자, 우리가 소금물, 설탕물 수학에서 배웠을 때 그냥 문제를 그렇게만 내는 거 아니잖아. 5% 설탕물 200g이랑 10% 설탕물 30g을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100g 더 부으면은 이제 설탕물의 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뭐 이딴 식으로 내잖아. 그렇죠? 여기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설탕물 문제가 퍼센트 농도에서 뭘로 바뀔 뿐이다. 몰농도로 바뀔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요 좀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3페이지에 자, 첫 번째 희석한 용액의 몰농도. 요거부터 먼저 볼까요? 자, 근데 일단 기본적인 단어는 알고 있어야겠죠. 희석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이니? 그쵸? 희석했다.
무슨 말이야? 농도를 연하게 만들었다. 즉, 물 탔다라는 소리야, 결과적으로. 희석했다라는 말은. 그렇죠? 자, 그러면은 기초자료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몰라 HCl 수용액 얼마? 100ml에다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요? 증류수를 가하여, 그렇죠? 증류수를 넣어가지고요. 전체 부피를요, 500ml로 만들었을 때 이 수용액의 물농도가 얼마겠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요, 바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지금 여기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요, 요 용액을 만들었을 때 물농도를 구하려면은 부피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500ml니까 0.5L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양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물 부었다고 용질의 양이 변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용질의 양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2몰라에다가 0.1L니까 0.2몰만큼의 HCl 용질이 들어가 있는데 물 부었다고 변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다가 0.2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5분의 2, 그러면은 10분의 4, 0.4몰라가 되겠네요.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구해도.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닌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구할 이유가 없는 거 알아? 우리가 이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양으로 계산을 하는데 희석을 하는 상황에서는요, 용질의 양이 변하진 않죠. 그럼 물농도랑 용액의 부피가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야지. 물을 부어가지고 부피가 몇 배로 늘어났으므로 5배로 늘어났으므로 물농도는 얼마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5분의 1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치? 문제를 이런 식으로 봐야죠. 결론. 자, 물을 부을 때, 즉 희석을 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물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희석할 때는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용액의 부피랑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 반비례 관계다를요,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몰농도에다가 뭘 곱하면은요, 용액의 부피를 곱한 값은요, 희석하기 전이나 희석한 후나 뭐하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반비례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했던 거? 2몰라 HCl 100ml. 물 탔어. 얼마인지 몰라. 500ml로 만들었어. 그럼 두 개 곱한 값 얼마야? 200이죠. 그럼 두 개 곱한 값도 얼마 나와야 돼? 200 나와야죠. 그럼 5분의 2 들어가야죠.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이거나 똑같은 말이지. 그렇죠?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거랑 같은 걸 모르는 거는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서 전부 다 쓰는 게 뭐 비례 반비례밖에 더 있어. 그렇죠? 화학에서 쓰는 수학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혼합용액의 몰농도. 이건 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공식 외우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부족한 거야. 그렇죠? 예, 암기할 게 이거 말고도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딴 걸 뭘 외워. 그렇죠? 그냥 풀면 되지. 그렇죠? 예. 자, 선생님, 그러면 책에다가 왜 넣으셨나요? 그냥 넣어놨어.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공식 외우지 마세요. 그렇죠? 예. 최악입니다. 최악. 자, 기초자료 4번 볼게요. 같이. 자, 0.1 몰농도 NaOH 수용액 얼마랑 300ml 와 0.5몰라 NaOH 수용액 얼마 100ml를요 모두 혼합한 수용액의 몰농도가 얼마겠니?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단 혼합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즉 혼합용액의 부피는 혼합 전 각 용액의 부피의 합과 같다라고 쓰니까 얘는 합쳐가지고 얼마가 된다? 400ml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부피를 알았으면 뭐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에 몇 몰만큼의 NaOH가 들어가 있는지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0.1 몰라 300ml잖아. 그러면은 두 개 곱하면은요. 이게 0.3L니까 0.03 몰만큼의 NaOH가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요. 여기는요. 0.05 몰라만큼의 NaOH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부피는 얼마고요? 0.4L고요. 용질의 양은요. 두 개를 합쳐야겠죠. 그러면은 0.08 몰이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요. 40분의 8 그러면은 5분의 1 0.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요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죠. 어떻게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봐. 자, 내가 두 개를 섞었어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섞은 것 중에 0.1 몰라짜리는요. 전체 400이죠. 400 중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어? 3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혼합용액의 몰농도는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얘는요. 전체 중에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전체 중에 얼마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400ml 중에 100ml니까 4분의 1만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그쵸? 예. 여기에 0.1 몰라가 있고요. 여기에 0.5 몰라가 있는데 지금 3대 1이니까 1대 3 내분점에 뭐가 있다? 섞은 용액의 몰농도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야? 평균 원자량 구할 때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그렇죠? 평균 원자량 구할 때랑. 얘네들의 평균값 계산하세요. 근데 그 평균값을요,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부피까지 고려해야죠. 부피 기여도. 얘는 400ml 중에 300ml 차지하고 있고, 얘는 400ml 중에 100ml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4분의 3만큼 기여하고 있고, 얘는 4분의 1만큼 기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합 용액의 몰농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상한 공식 외우지 마세요. 뭐 그 공식이 참고로 이걸 말하는 거죠. 0.1 몰농도짜리. 이건 전체 부피, 얘는 그 용액의 부피. 0.5 몰농도짜리 전체 부피, 그 용액의 부피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혼합 용액의 부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넘어가서 자, 농도 환산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농도를 배웠잖아. 퍼센트 농도를 배웠고요. 몰농도를 배웠으니까 1 몰라 그 포도당 수용액은요. 몇 퍼센트 농도를 가질까? 뭐 이런 거를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농도를요. 한쪽 농도를 다른 쪽 농도로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할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A% 수용액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리고 이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그 용질의 화학식량 있죠? 또는 몰질량. 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X 그램 퍼 몰이라고 칩시다. 몰질량이라고 하면은 X 그램 퍼 몰. 화학식량이라고 하면 단위가 안 붙으니까 그냥 X.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수용액의 밀도. 를 우리가 D 그램 퍼 밀리리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이 A% 수용액의 몰농도는요. 얼마가 되겠니?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은 차근차근 해석합시다. 여기에 A% 수용액 전체 질량을요. 얼마라고 잡을 거냐면요. 100g이라고 잡을게요. 왜 100g이라고 잡았냐? 퍼센트잖아. 100 중에 얼마 차지하고 있니? 이 말이잖아. 그렇죠? 무슨 말이야? 2%면은요.
아, 용액 100g 중에서 용질은 2g만큼 차지합니다. 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수용액이 100g만큼 있으면은요, 여기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은요, Ag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몰농도를 구하려면요, 뭐 하면 돼요? 이 용질의 몰 구하면 되고요. 이 수용액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 부피를 구하려면은 뭐 하면 돼? 밀도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밀도라고 하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므로 내가 이 수용액의 부피를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은요, 질량을 뭐로 나누면 돼요? 밀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을요, 밀도 d/ml/로 나누잖아. 그럼 얼마가 돼요? d분의 100이 되고요. 단위가 뭐가 붙냐? 주의하세요. 단위가 g/ml로 나눴기 때문에 부피 단위가 밀리리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 몰농도 구할 때는 밀리리터 쓸모 없잖아. 뭘로 고쳐야 돼요? 리터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칠 때 어떻게 고쳐요? 1000으로 나눠야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액의 부피는요, 10d분의 1리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자, 용질의 질량이 Ag이에요. 그러면은 용질의 몰 구하려면은 뭐로 나누면 돼요?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되죠. 또는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얼마 나온다? X분의 A 몰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용액의 몰농도를 계산하고 싶으면요, 부피분의 용질의 양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얼마? 10D분의 1리터분의 X분의 A 몰이 되므로 번분수 계산하시면요, X분의 10 곱하기 A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몰농도,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구하는 공식은요, 화학식량 또는 용질의 몰질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요,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시험장 가서요,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 그렇죠? 예, 우리가 요 정도는요, 외우고 들어갑시다. 퍼센트 농도를 물 농도로 고치는 공식. 화학식량 또는 물 질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농도는 이런 식으로 고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기출자료 5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36.5% HCl 수용액의 몰농도가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몰질량이랑 밀도 나와 있죠. 그러면 끝났죠. 자, 몰농도를 계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화학식량 또는 물질량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36.5 날라가면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12.5몰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위 고치는 거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끊었다가 이제 뒤에 표준용액 제조, 참고로 그 표준용액 제조가 당신들 아마 수행평가로 이제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끊고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